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7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1시 30분입니다. 다음 주 23일 연준은 금리를 0.25% 인상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 주에 SOXL이 20달러가 넘어갈 것 같아요. 중국은 27일부터 지급 준비율을 0.25% 완화한대요. 즉 돈을 풀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차이나 전기차가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도 하락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4%고요. 2100만원 정도 손실 중입니다. SOXL은 현재 시간 2%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어제 급등을 해서 34%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오늘 국내 코스피는 0.75% 올랐고요. 개인은 1,700억을 매도하고 외국인은 700억을 매수하고 기관은 800억을 매수했어요. 삼성전자는 모처럼 만에 시원한 반등이 있었어요.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지만 한 번 더 21선 밑으로 갭을 채우러 갈 것 같고요. 네이버는 지표들을 수렴하는 기간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16일 예상을 뒤엎고 기준금리를 0.5%나 올렸어요. CS 파산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도 인플레이션 억제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랠리 서머스 미국 전 재무부 장관은 미국의 연준도 금리 동결 대신 베이비 스텝 즉 0.25% 인상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서머스 전 장관은 연준이 직면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고려하면 금리 인상 중단을 정당화할 만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이어 금리 동결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기업들로 하여금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다고 믿게 함으로써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이자 월가 강세론자로 꼽히는 제레미 시걸 교수는 SVB 파산 사태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했어요.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경우 증시 악재보단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의원들이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이 미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에만 급급했다면서 미국의 지역 은행들이 무너지며 마침내 시장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는 연준의 무리한 금리 인상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오는 3월 FOMC 정례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 대신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단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연준이 금리 동결에 나설 경우 시장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위기에 빠져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결국에는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주가는 떨어지고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과 함께 중단을 암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비중 확대와 상향 목표가를 304달러로 조정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드와 엑셀에 챗 GPT를 장착한다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챗봇 기술을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생산성 소프트웨어에 장착한다고 해요. 생성형 AI 경쟁이 기업에서 주로 활용하는 오피스 프로그램 등 생산성 분야로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챗 GPT인 코파일럿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텍스트를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하기도 하고 채팅으로 이용자와 폭넓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용자가 이 문서를 10장짜리 파워포인트 자료로 만들어줘 라고 입력하자 수초 만에 PPT 파일을 만들어냈다라고 하고요. 엑셀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시각화된 자료를 생성하거나 워드를 이용해 비즈니스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해요.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생산성 증대의 새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며 업무용 코파일럿을 이용하면 자연어를 통해 기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이 언제 도입되고 가격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몇 달 안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도 무서운 것 같아요. AI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더욱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챗 GPT 기술은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JP모건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한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0.73% 상승했고요. 상승 후 주가는 조정을 보이며 다음 상승을 기다리고 있어요. 홍콩 항생지수도 1.64% 상승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급등 후 조정을 보이고 다음번 상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나 전기차는 끝도 없이 하락만 하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은 중국이 양적 완화로 주가가 상승할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인민은행은 27일자로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25%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인민은행은 경제의 효과적인 질적 성장과 합리적인 양적 성장을 추동하고 거시 정책을 잘 조합하며 실물 경제에 한층 더 도움을 주고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을 합리적인 선에서 충분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이번 지준율 인하는 경기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준율 인하로 돈을 풀 생각이고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돈이 풀리면 주가는 상승하게 돼 있고요. 따라서 중국 전기차 판매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12시 7분인데요. SOXL은 3%에서 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